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방도 17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7획에 해당하는 부수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을이라는 의미의 리부인데요. 리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마을이라는 의미의 리, 들판이라는 의미의 야, 무겁다라는 의미의 중, 헤아리다라는 의미의 량, 이런 이제 한자들이 대표적인 한자가 되겠고요. 사실상은 많이 사용되는 건데 기초 과정에서는 이제 소개되는 한자가 많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분별하다라는 의미의 변부인데요. 이 변부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해설을 하다라는 의미의 석자가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한자는 리, 야, 중 이 세 한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이라는 의미의 리자가 되겠는데요. 동네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마을이라는 리자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단어의 첫 글자로 올 때는 이자로 읽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마을이라는 의미의 리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 마을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서로 얼굴을 익히 아는 사이였죠. 그러나 현대 사회는 공동주택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도 구성원들을 모두 안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죠. 예, 그건 일단 감안하고 마을이라는 리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길가에 세워져서 이 길을 쭉 갔을 경우에 어디에 어느 정도 거리로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간판을 얘기합니다. 일사천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자가 물 흐르다 그런 뜻이죠. 물이 급하게 흘려서 한 번에 천리를 가다, 천리면 400km입니다. 천리를 가다 그런 뜻으로 일이 아주 거침없이 진행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리무중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면 4km죠. 2km죠. 그 2km가 이게 무가 안개란 뜻입니다. 아주 그 깊은 중자가 이 무거울 중자로 깊다란 뜻이죠. 깊은 안개로 쌓였다. 사방 2km가 깊은 안개로 쌓였으니까 도대체 앞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역 만리라고 하는 것은 이가 이게 다르다는 뜻이고 여기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리는 숫자로 만, 10,000 리니까 이게 4,000km죠. 4,000km가 떨어진 타지라는 뜻으로 통상 이제 다른 나라에 일을 보러 갔거나 또는 이민을 갔거나 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북부의 흉노족을 그 막기 위해서 세워진 아주 긴 벽, 방호 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나가는 소리로 달에서도 보인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큰 성곽입니다. 이장은 그 동네 이 리의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을 얘기하고 실제
행정 조직상 임명을 하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 마을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을 이제 선임을 하는 그런 자리이죠. 천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앉은 자리에서 천리, 즉 400km를 400km 밖을 볼 수 있다라는 눈을 얘기하는 것으로 물론 이제 눈이 좋다라는 그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 통찰력이 좋다.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천리마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400km를 달려갈 수 있는 말이란 뜻으로 명마를 뜻하는 거고요. 청산가리라고 하는 것은 사이안 포타슘을 얘기하는 거죠. 이 포타슘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칼륨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한자어로 한국에서 읽으면서 가리라고 이제 읽게 되는 건데요. 극독에 속합니다. 이제 지금은 그 금지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꿩을 잡을 때 이 청산가리를 콩에 삽입해 가지고 잡았던 적이 있었죠. 아주 극독에 해당하는 물품이고요. 해리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의 거리를 재는 단위입니다. 육로에서 마여는 1.6km 정도를 얘기하죠. 해리 바다에서의 원 마여는 1.8km 정도 됩니다. 조금 더 길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시속으로 환산할 때는 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야자가 되겠는데요.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을 리자를 옆에 쓰고 예자, 그러니까 아들 자자 비슷하죠. 를 쓰면 들판이라는 의미의 야자가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들이라는 의미의 야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이라고 하니까 들판이라고 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정비가 잘 되지 않고 거친 그런 의미를 야자가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감안하고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하면 들판이나 산지로 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외는 집을 나가서 들이나 산으로 간다는 의미가 첫째 있고, 두 번째로는 도심에서 좀 농촌 지역으로 좀 떨어진 지역으로 나간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야구라고 하는 것은 선수 9명씩 구성이 돼서 공수를 주고받는 구회에 공수를 주고받는 게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야채는 채소의 다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채하면 일본말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표준어입니다. 채소와 야채는 같은 말이다. 분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업무와 구분되는 일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시야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데, 이 시야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라는 뜻 플러스 그 사람의 시력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할 때도 시야라는 말을 쓰고요. 또한 그 일을 보는 안목이 넓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꿈을 얘기하는 거고요. 야심이라는 말은 야망과 같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은 같습니다. 야망과 야심이. 그러나 야망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비전, 꿈이라는 의미를 쓰는 데 반해서 야심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수단이든 쓰겠다라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즉 야심은 한국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야심만만하다라고 하면은 아주 패기가 넘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심이라는 말이 항상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쓰인다. 야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태도가 성적으로 아주 지저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천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 야한 행위, 언행위, 물론 행동뿐만이 아니고 말 포함해서 이 성적 수치심을 상대방한테 야기시킬 수 있을 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을 잡지 못한 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야합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행위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원 뜻이.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런 현대 한국어에선 그런 뜻은 현재 이제 안 쓰고 불순한 목적으로 상대방과 손을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변형된 뜻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중자가 되겠는데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겁다라는 의미는 이 무게가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무겁다는 거죠. 원래는. 근데 그것이 중요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무겁다 또는 중요하다라는 의미의 중자가 되겠습니다. 중량 그러면 물리적인 무게를 뜻합니다. 비중 그러면 부피에 대비한 무게, 그러니까 상대적인 무게를 얘기하는 거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체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은 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의 6배가 되는 거죠. 통상 우리가 1kg이라고 하면 1kg 중을 얘기하는 거죠. 즉 중력에 대비한 무게를 얘기하는 거죠.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지킬 만하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지켜내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 대단히 조심스럽고 주의한다라는 뜻이고, 체중은 몸무게를 얘기하는 거죠. 이중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태도가 가치 판단 기준을 두 가지로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하고 저럴 땐 저렇게 대하는 상대적으로 표리부동이라는 의미로 함께 쓰여질 수 있다. 중농주의라고 하는 것은 농업을 중시하는 경제 철학을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중상주의 하면 상업을 중시하는 경제 철학을 얘기하는 거겠죠. 중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하다 또는 겹쳐서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 7액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수를 보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 그리고 이제 참고부수 하나, 실제 그 참고부수가 우리가 그 만나는 한자 수로는 많은 한자예요. 그게 분변하다 할 때 그 변자가. 그런데 기초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